재단이 준비한 영상 컨퍼런스는 총 4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안양시 청소년재단의 버블콘 첫 번째 주제는 제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입니다. 정책 기본 방향은 안양시와 저희 재단이 함께 펼쳐나갈 우리 청소년 정책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컨퍼런스를 통해서 7차 청소년 정책을 저희가 잘 이해하고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컨퍼런스 초청 특강을 해주실 교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신 백석대학교 청소년학 전공 유성열 교수님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의를 듣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같이 대화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7차 계획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해서 5년마다 한 번씩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7차) 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이론적인 배경이랄까 아니면 큰 틀을 갖고 있는 연구를 한 것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황여정 박사가 책임연구원으로 국가청소년정책 뭐 이루어 나가는 그 보고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면 실제 왜 이런 식의 얘기가 나왔는지가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뭐냐면 주요 지표 전망이라는 걸 썼는데 저기 보시면 제가 빨간색으로 성과 지표라고 해놨잖아요. 저건 사실 되게 중요해요. 저게 왜 중요하냐면 이 성과 지표상에서 현재는 22년까지 현재 점수가 저렇게 되어 있는데 27년에 저만큼으로 가겠다라고 자기들이 목표를 설정한 거예요. 앞으로 5년 동안 여기 있는 계획들을 열심히 수행을 해서 5년 후에 여기 있는 목표치라고 하는 저 모습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저게. 질문.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행복도가 증가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비해서 나는 올해 행복합니다라고 응답한 애들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아니면 행복하다. 점수가 올라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그럴 것 같죠? 맞아요. 네, 행복도는 지난 몇 년 동안 보면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행복 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OECD 국가에서 이 밑에 쪽에 있어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정말 성과 지표로서 타당하냐라고 질문을 하면 타당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그래서 하겠다라고 설정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매우 바람직하다 이고요. 만약에 재단에서도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그 운영 계획을 만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장기 계획을 만들든 뭐 중기 계획을 만들든 연간 계획을 만들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계획대로 수행을 했을 때 연말에 아니면 계획이 끝나는 때 얼마만큼 가겠다라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목표를 사실은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목표를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안전한 보호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은 되게 잘해요. 말은 되게 잘하는데 그래서 5년 후에 성장 기회 제공했어? 라고 묻는다면 이거죠. 그러면 네, 했습니다. 얼마나 했는데? 이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그 대답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걸로. 청소년 활동 모형을 개발해서 보급을 하겠다. 그게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 코딩 교육 이거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지금. 초등학교에서는 다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한 2, 3년 있다가 그냥 그 뭐 전체를 다 그 코딩 교육 완전히 다 하는 것 같아요. AI 뭐 이런 것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년 후가의 그 초중고 AI 교육을 하기 위해서 저걸 좀 판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걸 위한 시범 사업 비슷하게 지금 여러 대학에서 지금 그 초중고 대상으로 AI 교육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정보를 활용함에 있어서 그 정보 활용하는 걸 얼마나 적절하게 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그 제대로 배워야 될 때가 됐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서 보급하고 그리고 잘 쓰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 첫 번째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디지털 청소년 활동 지원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특히나 보시는 것처럼 청소년 활동 관련된 데이터를 이제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특히
보시면 그 청소년 활동 데이터를 디지털로 전환하고 그걸 표준화한다라고 그래요. 예, 디지털로 전환해서 표준화한다는 말은 결국은 뭐냐면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양식을 같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어디서 쓰든 어디서 그걸 작성하든 양식을 같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뭐냐면 그걸 통째로 모아서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라는 의미예요. 통째로 모아서 큰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저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청소년 활동과 관련한 여러 가지 형태의 분석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어떤 특성을 가진 친구들이 얼마나 사용을 했고 또 얼마나 참여를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수요가 어느 정도가 있을 거고라고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좀 말 그대로 빅데이터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다 보면 어떤 의미에서는 저게 잘 쌓이게 되면 굳이 물론 뭐 수요 조사, 요구 조사는 여전히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지금 현재 청소년 활동이 어떤 식으로 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평가가 어느 정도고라고 하는 데이터를 이제 만들어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 관련 종합 정보를 직접 쌓아서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걸 하기 위한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빅데이터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걸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위기 청소년과 관련해서는 저걸 하고 있습니다. 저걸 지금 만들고 있고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제 저거를 활동과 관련해서 이제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 실제 이 청소년이 있긴 하죠. 이 청소년이 있긴 한데 그거는 아직까지 이제 그 말 그대로 거기서 여러 가지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볼 수 있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각 개인별로 활동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러니까 일종의 나이스 같은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게 만들어지면 그거와 나이스와 종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이 학교 다니면서 그 학교와 학교 밖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모아지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역량 제고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청소년 역량이라고 하는 게 왜 이게 6차에서부터 청소년 역량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언급이 됐고요. 실제 역량에 대한 연구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한 건 2010년 근처에서 역량에 대한 연구가 막 시작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나오게 된 동기를 생각해 보면 참 그래요. 그러는 과정에서 역량이라고 하는 거 그 당시에 이제 데세코라고 그 OECD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제 그 역량에 대한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그 유럽 쪽에서 이제 역량 기반 교육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도 역량에 초점을 둬가지고 이 역량을 키우는 거를 청소년 활동의 목표로 삼자라고 이제 얘기가 되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6차 때부터 역량이 본격적으로 들어와요. 지금 나와 있는 측정 도구는 사실은 좀 되게 일반적이에요. 되게 좀 일반적이어서 뭐 아무 상황에나 쓰일 수 있는 그런 도구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조금 좀 이렇게 상황에 맞게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가지 않을까 싶고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저런 프로그램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도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저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런 프로그램을 할 경우는 이제 저 분야의 어떤 전문가를 이제 섭외를 해서 이렇게 이제 오시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을 한 가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도사가 강사를 섭외하는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사가 하는 일이 강사 섭외하고 끝나는 거냐 여러 가지 새로운 주제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튀어나올 거고요. 새로운 주제들과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거거든요. 디지털 윤리, 여기 뭐 기후위기, 해양, 극지, 과학 이런 거 잘 모르니까 지도사가 저 내용을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그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섭외를 해서 강사가 오시겠지요. 그럼 강사가 와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프로그램을 강사가 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지도사가 할 거냐 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일단 지도사가 교육과정을 몰라. 그러니까 교육과정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교육과정을 연계를 할 수 있는 저거를 만들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렇게 할 수 있는 이게 기반이 안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그 기반은 사실은 선생님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기반은 위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여가부가 교육청하고 하듯이 예를 들어서 센터장님이 주변에 있는 학교랑 하시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뭐 교육청이랑 하시든지 그분들이 하실 거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는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미리 해야 될 게 뭐냐면 교육 과정을 공부를 해야 돼요. 교육 과정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그 안에 뭐가 들어 있고 이거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평가가 갖고 있는 기능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실제로 얼마나 잘하고 있나를 확인하는 거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수단이 평가예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를 내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기관을 글로 끌고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여성가족부든 진흥원이든 뭐 어디가 됐든 평가는 물론 이제 진흥원이 아니고 저기 정책연구원이 주관돼서 하긴 하지만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볼 때 평가라고 하는 거는 이 청소년 수련 시설을 특정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한 수단이에요. 전체를 한 방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평가를 놓질 않아요. 놓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예요. 위기 청소년 통합 지원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정 밖 그러면 무조건 집에 돌려보내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 학교 밖 그럼 무조건 학교 복귀 그러니까 가장 큰 목표였는데 요즘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었죠.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니까 다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독립된 사회 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게끔 쉽게 얘기하면 자립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걸 이제 목표로 삼아서 그래서 가정 밖 청소년 같은 경우도 학업이 됐든 취업이 됐든 스스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드는 걸 초점을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형별 저거는 이제 6차하고 거의 내용이 유사합니다. 그래서 다문화, 그다음에 청소년 한부모, 여기 보면 신소외 청소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새로 나온 게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나오는 게 가족 돌봄 청소년. 이제 청소년들이 가족을 돌보는 걸 주 책임으로 하고 있는 옛날 소년소녀 가장을 좀 더 확대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용자 자녀예요. 그러니까 현대 수용자는 여러 가지 형태로 부모님이 이제 수용되어 있는 경우,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이 형을 살고 있는 경우, 그래서 그 자녀 혼자 있는 따로 있는 경우, 그다음에 자살 사고사 유족 청소년, 그러니까 자살이나 사고를 통해서 부모가 돌아가셔서 그래서 남아 있는 청소년들, 이게 큰 트라우마잖아요. 근데 이런 청소년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근데 이제 사실 그런 청소년 숫자는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이게 일종의 사각지대니까 그걸 계속 발굴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은둔형 청소년 저건 사실은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건 이제 성착취물과 관련해서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아동 청소년 성 관련된 거에 범죄자들의 나이가 또 청소년들이에요. 나이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또 어떻게 교육할 거냐 막을 수가 없으니까 걔들이 하겠다는 건 무슨 재간으로 막아요. 그러니까 이제 애진혁에 그거를 안 할 수 있는 힘을 키우자 뭐 이제 이렇게 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 그러면 그거에 대한 검거 체계를 강화하겠다. 그다음에 참여 권익인데요. 여기는 내용이 그러니까 6차하고 크게 안 달라요. 크게 안 다르고 거기랑 되게 유사한 내용이고 반복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자치활동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을 확대하고 참여 활동을 지원하고 근데 저런 내용들은 사실은 다 6차에 있어요. 다 6차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말 바꿔서 돼 있고요. 일단 첫째, 여러 가지 정책 기반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법을 간답니다. 법을 바꾸는데 일단 육성이란 말은 다 뺄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육성은 내가 키운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외부에서 키운다라는 건 싫대요. 그런 거 안 하고 큰다, 스스로 성장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바꿀 거라서 그래서 표현들을 다 그렇게 바꿀 거고, 그래서 육성이란 말 빼고 청소년 수련에서 수련이란 말도 뺄 거고요. 수련이란 말을 이제 아마 그냥 활동이란 표현을 대체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안양이라고 하는 이 안양시의 청소년들이 어떻고
안양시 청소년들한테 뭘 줘야 되고 그걸 어떻게 줘야 되고 그걸 언제 줘야 되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려서 또 재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양시 청소년 정책은 안양시 청소년 재단을 빼면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 재단의 모든 걸 의지하게 만들어 버려야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래야 재단이 더 이렇게 주체적으로 힘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꼭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뭐냐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청소년 정책, 안양시 청소년 정책을 만드는 사람이자 또 그거를 추진하는 사람이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양시 청소년 정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돼야 된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은 이 안양시 청소년 정책의 키 플레이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안양시 청소년 정책은 돌아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안양시 청소년 정책을 여러분들이 접수를 하셔라. 그래서 여기에 안양시 청소년 정책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이나 뭐 주무관이나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무슨 일만 생기면 여러분들 전화를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한테서 모든 데이터가 나오고 모든 아이디어가 나오고 이게 여러분들이 그 중심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것들에 신경 쓰시고 하시면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질문이요. 거의 마무리하는 분위기까지 가는 바람에 질문이요 하면 지금 질문하면 되게 이제 끝날 때 됐는데 이런 거잖아요. 말씀해 주시는 동안 질문들을 이렇게 또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첨단 또 디지털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되네. 사이드 잘 맞춰주세요. 사이드. 네. 첫 번째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요. 우리 좌절하는 제이지님께서 은둔형 청소년이 학교를 다니지 않을 것이고 결국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데 7차에서 신소외 청소년으로 특별히 구분한 이유가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이게 특별히 구별했다기보다는 은둔형 청소년들을 정책 대상으로 타겟을 삼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은둔형 청소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그러니까 이 계획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었고, 다만 그 은둔형 청소년이라는 표현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은둔형이 있다 이런 거 정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과 더불어서 별개로 은둔형 청소년 당연히 학교 밖일 가능성이 높겠지만 그 친구들을 특별히 정책 대상으로 삼아서 그 친구들의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주겠다. 뭐 이런 차원으로 접근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차 정책과 변화하는 미래에서 청소년 지도사가 가져야 할 핵심 역량. 여기 질문은 단 하나만 뽑는다면이라고 질문을 해주셨지만 저 역량을 저희 내부 집담회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향상을 시켜야 되는가. 정말 뭐 빅데이터에 대한 역량, 디지털 역량을 전문가 수준까지 끌어올려야 하는가. 막 이런 고민들도 내부적으로 있었거든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핵심 역량. 코딩이 됐건 뭐 기후가 됐건 뭐가 됐건 그걸 알면 좋죠. 근데 그거를 거기에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어떻게 잘 쓰느냐 이거가 지도사가 판단할 일이고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네, 굉장히 저도 공감이 됩니다. 잘 활용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게 정말 청소년 지도사들이 앞으로 해야 할 고민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MBTI 어떻게 되시는지.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할 때마다 엔딩으로 오늘의 드림 버블은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단어로 오늘의 드림 버블을 선정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드림 버블은 우리 모두 키플레이어가 되자입니다. 감사합니다.